네, 중단원 학습 점검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뭐냐면, 자, 두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고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를 말한 학생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자, 뭐에 대한 성질을 응용한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한 건데, 자, 연속함수의 성질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분리를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속함수 성질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자, 이차함수하고 여기 fx도 이차함수고 gx도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구간에서 우리가 바로 항상 연속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준 한번 보겠습니다. fx, gx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역시 몇 차 함수다? 이차함수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되냐면 연속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인이는 두 함수를 곱했어요. 그럼 이때도 어떻게 되죠? 그죠? 역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이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였냐면 이렇게 지원이나 혜지가 말한 대로 자,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죠. 자, 당연히 뭐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얼핏 보면 자,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좀 성급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자, 연속 아닌 것 같죠, 그죠? 연속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그러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gx 자체가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는데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두 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주면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2를 더하면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gx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원 역시도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실수 구간에서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해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해지를 조심해야 되냐면 자, fx에서 gx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에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빼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자, 우리가 소거가 되고요. 남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의 답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분의 1이 바로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분모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자, 0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는 뭐가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속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7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다시 어디까지? 자, 무한대까지. 자, 이 두 구간에서 뭐가 되냐면 뭐 연속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 딱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불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 형태로 분수 형태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가 말했듯이 자, 분모가 항상 뭐보다 크게 되면 0보다 크게 되면 저것도 뭐다 연속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자,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우리가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보니까 무슨 정리죠? 그죠? 사이값 정리죠. 네, 사이값 정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거는 비록 방정식 문제지만 함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FA하고 FB가 만약에 서로 다른 모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X축을 지나게 되는데 그 방정식의 근이 결국에는 함수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죠? X 절편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바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그죠? X 절편이 하나 이상이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보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주어진 건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자, 이때는 뭐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함수로 두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fx를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라고 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라고 하면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뭘 살펴봐야겠어요.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지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닫힌 구간 어디에서
마이너스 1,3에서 우리가 뭐다? 우리가 함수값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3차함수죠, 그죠? 자, 3차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실수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연속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도 모임을 알 수가 있다.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뭘 조사하면 되죠? 그렇죠? F1하고 우리가 F3을 구해서 이거 부호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F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F1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다? 2 더하기 3 빼기 10이 되네요. 자, 여기 계산하시면 자, 마이너스 11이고 5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수? 자, 음수. 자, 그 다음에 F3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의 제곱 27이고요. 자, 2, 9, 18.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빼기 10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26이 나오네요. 자, 무슨 수? 양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는 음수를 가지고 3에서는 양수를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변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지나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자, 무슨 정리에서 그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따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FC는 뭐다? 자,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뭐다? 양이기 때문에 FC가 0이 되는 우리가 C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인 뭐가? 자, C가 자, 어느 구간? 그쵸? 열린 구간 어디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3에서 자,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합니까? 그쵸? 적어도 한 개 이상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 자, 결론은 뭐냐면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죠? 방정식이죠. 그래서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자, 우리가 열린 구간 어디에서 마이너스 1,3에서 자, 적어도 뭐가 되겠습니까? 한 개 이상의 뭐를 가진다? 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 무슨 정리를 이용한 거다? 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패턴이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줬지만 함수라 두시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이 주어지면 그 닫힌 구간에서 뭐임을 보여야 된다. 연속임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끝값에서 우리가 부호를 비교를 해서 서로 뭐다? 다른 부호임을 확인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부호면 반드시 우리가 0인 값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몇 개?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방정식의 우리가 근으로 보는 것이 바로 함수의 x절편이 뭐가 되겠습니까? 방정식에서는 실근하고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적어도 그 열린 구간에서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뒤에서도 이걸 많이 응용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복습을 하셨는데요. 자, 11번이 뭐를 이용한 거냐면 바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구하시오 아니면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f-1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 다음에 f-1이 얼마냐면 1이고요. 자, f0가 마이너스 3이고요. f1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f2는 어떻게 된다? 2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점에 의한 우리가 함수값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뭐를 나눌 거냐면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에서 실근을 몇 개를 가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뭐다? 반대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음수가 된다는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찾으시면 되냐면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끼리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걸 곱하면 음수가 될까요? 그렇죠? 자, 이 두 개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1하고요. f0을 곱하면 역시 음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이 두 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같은 부호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하고 f2를 곱하시면 뭐가 되냐면 음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죠. 자, 그러면은 따라서 자, 무슨 정리에서 그렇죠? 사이값 정리에 따라 자, 일단은 잘 볼까요? 자, f-2하고 f-1을 곱했더니 0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구간이 그렇죠? 우리가 끝값이 -2하고 -1이기 때문에 바로 열린 구간
여기 열린 구간이라 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괄호만 쓰면 이게 우리가 점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열린 구간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요. 또 어떤 거? 마이너스 1,0 하고요. 그 다음 얼마? 1,2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각각 그러니까 구간을 원래 한 개에서 보는 것이 사이값 정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무려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결론은 뭐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함수가 되니까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방정식 fx는 0은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구간? 열린 구간. 자, 어디에서?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이 마이너스 2고 제일 끝이 얼마다 2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2 사이에서 우리가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에서는 자, 적어도 몇 개? 그죠? 우리가 3개 구간에서 각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이상의 우리가 실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 그죠? 3개의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의 풀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소수령을 표현했을 때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1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역시 무슨 정리다? 자, 사이값 정리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자,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우리가 하나의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그죠? 닫힌 구간 뭐에서 마이너스 2,1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은 함수로 두셔야겠죠. 그래서 함수 fx를 뭐라 둔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구간에서? 예, 바로 우리가 열린 구간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열린 구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1에서는 당연히 뭐다? 연속입니다. 이유는 자, 몇 참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참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2참수죠. 자, 2참수는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꼭 대칭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칭 축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통 축하고 포물선하고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뭐다?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간하고 축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살짝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a 마이너스 4가 원래 식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4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대칭 축이 얼마라는 겁니까? x는 2가 바로 대칭 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어떻게 되죠? 그죠?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2, 하나는 뭐다?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구간 안에 자, 축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양 끝점만 살펴보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론을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결론은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하고요. 어디에서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x절편이 몇 개다? 그쵸?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바로 양 끝값이 서로 무슨 부호다? 다른 부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 아까 어떻게 나타냈죠? 그쵸? 이건 어떻게 나타내시면 되냐면 바로 f-2하고 f1을 곱했을 때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고 푸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f-2는 자 4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8 더하기 a가 되고요. f1은 뭐가 되냐면 1-4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면 a 더하기 12에 a 빼기 3이 0보다 작은 2차 우리가 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우리가 0보다 작으니까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죠. 자, 요걸 0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12. 자, 요걸 0 되게 하는 값은 3입니다. 그래서 a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2에서 3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뭔 조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최대치수의 정리에서도 2차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축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됐잖아요. 그죠? 축이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구간 안에 들어가면 세 점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축이 그 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은 양 끝점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 축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럼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축이 뭐이므로 x는 2이므로 자, 뭐만 비교하면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우리가 1의 값만 우리가 비교를 해서 서로 무슨 부 다른 부호를 가진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거 적은 거예요. 자, 이것도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도전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어렵겠죠? 자,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시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좀 어려운 이유가 x 범위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자, 이게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절대값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모든 실수 x의 범위에서 우리가 연속이랍니다. 그때 이때 우리가 a하고 우리가 뭐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a의 값을 a하고 b를 구해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a가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값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모든 실수의 구간에 대해서 연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이 함수가 나눠져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풀죠? 그죠? 우리가 범위로 따지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뭐가 되겠어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바로 요거와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절대값 x가 3이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3에서 3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3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느냐? 어디에서? 그렇죠. 3에서의 연속성과 자,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을 조사를 해서 뭐다? 연속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A와 B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X는 어디에서? 자, 3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는 3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뭘 살펴보면 되겠어요? 일단 극한값을 살펴보셔야겠죠. 그럼 극한값은 뭐냐면 3의 우극한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3의 뭐다?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다?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이 x는 3에서 우리가 연속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 풀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우극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우극한 어떻게 봐야 되죠? 자, 3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3보다 큰 거는 이 위아래 쪽에서 어느 쪽이에요? 그죠? 바로 여기 보면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함수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ax 플러스 b가 바로 fx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좌극한은 어디로 보면 될까요? 자, 3보다 좀 작죠? 자, 3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때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9-x 제곱분의 절대값 x 3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f3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3a 더하기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구해주시면 여기서 이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3을 바로 대입해주시면 여기도 3a 더하기 b가 돼요. 그래서 3a 더하기 b가 사실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식을 적을 때 이거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푸셔야 돼요. 그럼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 3의 좌극한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3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x는 무슨 수다?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냥 x로 풀리게 돼 있고요.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2니까 바로 인수분해 되겠죠. 자, 어떻게? 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약분이 돼요? 그렇죠. x 마이너스 3이 약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얼마지요? 자, 우리가 여기다 3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몇 번씩이다? 자, 1번씩이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그럼 x는 어디에서도 연속입니까? 자, 당연히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속의 뜻은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 갈 때 우극한과 자, 그 다음에 무슨 극한과 그죠?
좌극한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서로 뭐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의 우극한이란 말은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크죠? 어디예요?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큰 거. 자, 여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여기는 함수가 9 마이너스 x제곱에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주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좌극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죠.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우리가 ax 플러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죠? 그죠? 역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계산하시면 요것도 1차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자, 9 마이너스 x제곱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자, 9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은 뭐냐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3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음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붙이고 나올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걸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플러스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기 때문에 여기다 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얘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고 얘도 마이너스 3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요 식이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뭐였죠? 그죠? 3a 더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라? 연립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요. 자,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것이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6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이항되면 0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a는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이긴 한데 풀이가 굉장히 길죠, 그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다, 그죠? 우리가 어디서 나눠지는가를 보고 그 지점에서의 뭐다, 연속성을 살펴보면 되는데,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하고 뭐다, 함수값이 같다라고 해서 여기 미정예수를 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무슨 문제냐면, 자,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1이 1이고 f1이 뭐다? 2일 때, 자, 상수 a, b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자, fx 앞에 어떤 게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fx를 구해주시려고 하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아닐 때, 그죠? 우리가 0이 아닐 때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fx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고 두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x제곱 마이너스 0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적으셔도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뭐다 또 1이 아닐 때라고 우리가 적으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힌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뭐다? f-1가 f 뭐다? 1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힌트로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그죠?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한 거나 f-1이나 서로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어떻게 되겠어? x가 1로 갈 때 fx 한 거나 뭐다? f1이나 서로 다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 뭘 간단하게 하셔야 되냐면 fx 굉장히 복잡하잖아. 근데 a, b 우리가 반복되는 거 보니까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분해하고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A 있는 거 봅시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X가 돼서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고요. 자, 그 다음에 B로 우리가 묶어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그죠? 자, 여기 AX로 묶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요. FX가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자, 뭐로 나옵니까? AX 플러스 B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풀이에 적으시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 요걸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그렇죠?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한 거나 F 마이너스 1이나 뭐하다 같은 것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자, 그렇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얼마다? F 마이너스 1을 얼마로 주고 있다? 자, 1로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1번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한 거나 F1이나 뭐다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우리가 A 더하기 B가 자, F1을 얼마로 주고 있죠? 자, 2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문자에 대해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무슨 방정식이다? 연립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고요. 자, A 더하기 B가 얼마다? 2이기 때문에 연립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개 더합니다. 그러면 2B는 3이 나와서 B는 얼마다? 2분의 3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B가 2분의 3이면 우리가 A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A는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A는 2분의 1이고 B는 얼마다? 2분의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x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연속인지를 보시고 그 부분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전 문제 마지막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A, B, C가 있는데요. 자, A, C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작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몇 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입니다. 왜? 2차 더하는 거 몇 차식이다?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실근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대요. 그런데 이 알파, 베타가 A, B, C 사이에 있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무슨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일까요? 그래서 이거 바로 사이값 정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값 정리가 이렇게 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해오셨냐면요. 자, 지금 방정식으로 묶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석은 뭐로 한다는 거다? 함수로 한다는 것이 바로 사이값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 fx를 어떻게 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x-a 곱하기 x-b 그리고 더하기 자, x-b 곱하기 x-c 더하기 x-c 곱하기 x-a로 우리가 둔다는 것이 제일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것이 이라하고 하면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연속 구간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모든 구간에서 뭐가 된다? 네, 바로 연속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 구간에서 바로 연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보시면 그러면 구간이 A, B, C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닫힌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서 모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수값을 비교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특히 우리가 모든 구간에서. 그러면 첫 번째, F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FA는 어떻게 되냐면, 자, A를 대입하시면, 자, 지금, 크게 나면 세 조각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를 대입하시면 여기가 둘 다 뭐다? 0이 돼 보입니다. 왜냐면 x-a라는 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가운데에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b 곱하기 a-c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A가 B보다 작대요. 그리고 A가 가장 작죠, 그죠? 자, 그럴 때 이거 부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A-B는 A가 작기 때문에 음수고요. A-C도 A가 작기 때문에 음수예요. 자, 음수 곱하면, 그렇죠. 양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B를 한번 구해보시면, B 구하시면 X-B가 있는 인수들은 다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대입하시면, B-C 곱하기 B-A인데, 여기서는 B가 C보다 작죠. 자, 그럼 음수. 자, B가 A보다 큽니다. 양수. 그럼 곱하면 뭐다? 음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FC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FC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X-C가 있는 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에
대입을 하시면 C-A하고 C-B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데 자, C가 가장 크기 때문에 둘 다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 곱하면 뭐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그죠? 따라서 자, 무슨 정리해서 그죠? 우리가 사이값 정리에 따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FA하고 FB가 뭐다? 서로 뭐다? 다른 부호를 가지죠.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린 구간 어디에서 그렇죠? A, 우리가 A, B에서 뭘 가진다?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여기 FB하고 FC를 구했을 때 서로 다른 부호죠. 그래서 B, C라는 열린 구간에서도 우리가 바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에 따라 해서 바로 넘어갈게요. fx는 0, 그러니까 방정식 fx는 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린 구간에서 각각 그죠? 하나 이상의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알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 B, B, C인데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두 분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는 알파, 하나는 뭐다? 베타인데 알파가 뭐다? 베타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알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파는 A에서 어디 사이다? B 사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는 어떻게 되죠? 자, B, C에서 열린 구간 B, C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실근이 바로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는 어디서 어디 사이가 되냐면 바로 B에서 C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알파는 A에서 B 사이고 베타는 B에서 C 사이니까 B 같죠? 그래서 이때는 알파는 어디에서 A에서 B 사이고 자, 베타는 B에서 어디 사이다? C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뒷페이지 오니까 사이값 정리가 되게 많죠. 물론 교과서 뒤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이값 정리는 정리하는 게 패턴이 일정하네요. 그래서 요걸 익히셔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